최근 2년간 가파르게 오른 최저임금을 두고 재산권 침해를 주장한 전국 중소기업 중소상공인협회가 헌법소원을 제기했었습니다. 이를 놓고 헌법재판소가 오늘 공개 변론을 열었는데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과연 이것을 위헌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주제로 세 분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위정현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 그리고 박영기 노무사, 그리고 강신업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먼저 오늘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100원 유료 문자로 샤프 3698로 문자 보내주시면 의견 주시고 저희 토론에도 반영할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최저임금 심의 관련해서 공청회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본격화된 가운데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청취한 다음 심의에 들어가는데요. 예상대로 노사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먼저 노무사님, 지금 제기되는 노사 주장들을 보면은 근로자 측에서는 최저임금 도입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하고요. 사용자 측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에 충격을 받고 있다 이런 주장이거든요. 그렇죠. 노무사님은 어떤 입장에 가까우십니까? 이게 좀 답변이 좀 어려운, 그러니까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뭐 그런 질문 같긴 한데요. 네. 제가 뭐 일단 보다 약자인 이제 근로자의 어떤 입장이 조금 네. 마음이 가긴 하는데요. 네. 어쨌든 노무사라는 직업이 사용자와 기업의, 사용자와 그다음에 근로자의 모두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을 가지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러시군요. 근로자 측에서, 그러니까 약자인 근로자 측에서 네. 그래도 더 가깝게 서시겠다고 해주셨는데 네. 지금 이제 근로자들의 주장이 실제 생활이 가능한 수준의 생활임금이 돼야 한다. 그러면서 이제 최저임금 10,000원이 실현돼야 된다 이렇게 예. 주장을 하고 예. 있거든요. 예. 그 부분도 지지를 하시는 건가요? 근데 이제 약자는 또 이렇게 사용자도 보면 뭐 대기업도 있고 뭐 네. 프랜차이즈 본사도 있고 네. 하는데 중소 이 사업주나 소상공인은 또 약자거든요. 네. 그분들 좀 볼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그 1만 원 최저임금 공약은 지난 대선 때 대선 후보 거의 공통 공약이었거든요. 네. 대부분 이제 뭐 임기 내에 할 건지 뭐 2020년까지 할 건지 이런 문제는 있었지만 그래서 그리고 이거 시간의 문제지 최저임금 1만 원은 지금 8,350원인데요. 그 이전에 평균 인상률이 1년에 한 7.4% 됐습니다. 그래서 남은 문재인 대통령 기간 3년 동안 평균만 해도 10,000원이 넘거든요. 그래서 아마 현 정부 내에는 뭐 10,000원은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보시는군요. 예. 위 교수님 저희가 뭐 여러 번 모시고 이 최저임금 이슈와 관련해서 얘기를 나눴는데 위 교수님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분명히 부작용이 있다 이런 입장이신 거죠? 예, 특히 중소기업하고 자영업자들의 경우는 방금 이제 박영기 노무사님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그들에게 어떤 미치는 최저임금의 어떤 충격파가 좀 상당히 큰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2년 동안에 대략 보면 한 30%가 이제 넘는 이제 최저임금이 지금 상승이 됐습니다만 이걸 이제 우리가 이제 통계적으로 볼 때 이런 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지금 자영업자의 이제 신한은행 보고서가 나왔습니다만 네. 월 평균 소득을 되게 301만 원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한 약 300만 원 정도로 네. 볼 때 그걸 이제 인건비 비중이 최근에 이제 데이터 분석을 해보면 나온 보도면 분석한 리포트를 보면 한 25% 정도라고 보는 거죠. 네. 근데 25일 그러면 이제 한 월 매출을 아주 우리가 미니멈으로 최소한을 잡아가지고 1,000만 원 정도의 매출이 있다고 할 때 월 1,000만 원일 때 인건비 비중이 25%면 한 250만 원 정도. 거기에 30%를 계산하면 75만 원 정도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월 평균 소득의 자영업자 소득을 300만 원으로 보고 75만 원이 증가했다고 보면 거기서 300만 원에서 75만 원을 빼면 225만 원 떨어지게 된다는, 그러니까 아주 단순한 산술적 계산을 통해서도 그런 계산이 나오는 거고, 특히 자영업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의 한국의 자영업자들의 비중, 국민당 어떤 비중이 일본이나 미국 등의 선진국에 비해서 한 3배 정도 높습니다. 그러면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그 결과 경쟁이 치열한 상태에서 즉 월 평균 자영업자의 평균 어떤 수입 자체가 고정된 상태에서 인건비가 올라버렸다면 그리고 그것도 단기간에 어떤 생산성 향상을 통해서 그걸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간보다 훨씬 짧은 기간에 인건비가 올랐기 때문에 이건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에게 있어 상당한 지금 타격이 오고 있다고 지금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거죠. 네.
노무사님은 지금 이런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보세요? 저희가 이제 현장에서 이렇게 자문하고 상담을 하기 때문에 네. 굉장히 어려움에 있다는 건 저희도 충분히 느낍니다. 그래서 예. 뭐 정부도 이제 속도 조절론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그 정부도 인지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예. 근데 이제 저희가 그 최저임금 좀 팩트 체크할 게 있는데요. 그 최저임금 인상이 요번에만 그렇게 급격한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초 도입이 이제 88년도부터인데 네. 그래서 89년부터 92년까지 4년간 한 50% 오릅니다. 그러니까 처음 올렸을 때는 29.7%를 올린 적이 있어요. 네. 한 해에. 그러니까 그 당시가 아마 노태우 대통령 때이실 텐데 이렇게 뭐 이게 갑자기 요번 정부만 뭐 그렇게 급격히 인상했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어찌됐든 그 어려움은 분명히 있고 그때는 또 경제 성장률이 받침이 됐지만 네. 지금은 또 안 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그 어떤 지원책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이나 등등의 이제 대안을 낸 건데 그게 아직 이제 피부로 와닿기에는 좀 아직 정책이 좀 부족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은 네. 좀 듭니다. 예. 지금 강 변호사님 상반된 의견을 들으셨는데 두 분의 강 변호사님의 생각은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기본적으로 저거는 최저임금이지 평균임금이 아니거든요. 네. 그럼 최저임금을 올린다는 것은 기본적인 인간으로서의 생활의 권리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말이죠. 복지정책이나 또는 재정정책 이런 것들이 아닌 그야말로 계약자의 원칙에 맡겨져 있는 저 최저임금을 급속하게 올리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또 하나는 뭐냐면 최저임금을 올린다는 얘기는 노동 생산성이 같이 향상된다는 걸 전제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노동 생산성이 미국이나 이런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낮습니다. 현저히 낮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에 걸쳐서 약 30% 정도로 올렸기 때문에 이제는 최저임금에 대해서 올리는 것을 상당히 신중히 고려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 샤프 3698 100원 유료 문자로 시청자분들의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한 분이 의견을 하나 보내주셨어요. 자영업을 하고 계신 분인 것 같습니다. 9084님인데 물가 그리고 카드 수수료를 좀 생각하고 최저임금을 인상했으면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지금 최저임금은 지난해와 올해 각각 16.4% 그리고 10.9% 인상이 됐죠. 그런데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위헌이다. 이런 주장으로 전국 중소기업, 중소상공인협회에서 헌법소원을 제기를 한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헌법재판소가 공개 변론을 열었는데요. 이 내용으로 얘기를 이제 이어가 보기 전에 먼저 시민들의 생각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속도가 빠른 느낌이 들어요. 제 친구가 이제 자영업 하는 친구가 있는데 최저임금이 너무 올라서 직원들을 다 내보냈다는 거예요. 감당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해서 이제 다 내보내고 식구들이 다 동원됐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저도 이렇게 사업은 하지는 않지만 제 생각에도 너무 빠른 느낌이 이렇게 들어요. 최저임금 수준이 속도가 좀 빠른 것 같아요. 우리나라 경제 수준이 이거 한 30% 오른 만큼 따라가지를 못해서 그 최저임금은 올랐는데 사실 경제 수준이나 소득 수준은 따라가지를 못해서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인터뷰 내용을 듣는 중에 또 1721님이 문자를 주셨는데요. 최저임금 급격히 올린 건 위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강 변호사님 지금 최저임금 위헌 소송이 나온 게 지금 1년 반 전입니다. 배경이 뭔가요? 처음으로는 2017년 11월 22일에 그 2018년 고시에 대해서 나왔고요. 네. 그다음에 2018년 11월 1일에 2019년 고시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이 배경은 결국 최저임금을 올리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기업 경영의 자유 그리고 기업의 재산권 이런 것들을 침해한다는 것이고 우리 한국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가 표방하고 있는 자유시장 경제 질서 여기에도 반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전중협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결국은 기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우연소송을 하게 된 것입니다. 네, 지금 전국 중소기업, 그다음에 중소상공인들의 주장이 최저임금 인상이 기업 경제활동의 자유를 저해한다, 침해한다 이러고 있는데
최저임금 취지에도 어긋난다는 주장을 했다고 지금 변호사님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노무사님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그 헌법소원 취지를 보면 뭐 네. 세 가지 정도인 것 같아요. 이제 기업 그 경제 활동의 자유, 그다음에 재산권 침해, 그다음에 중소기업 보호 육성 그 위반을 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우리나라 헌법조 제32조 제1항은 또 적정임금을 또 그 보장하도록 노력하도록 좀 국가에 의무를 주고 있고요. 네. 최저임금제를 시행하도록 이렇게 헌법에서 강제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이번 그 헌법소원이 뭐 최저임금법 자체를 뭐 위헌이라고 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네. 그 인상이 너무 좀 가파르게 돼서 그게 좀 그 기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중소기업 그 보호 육성은 뭐 최저임금이 중소기업만 적용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아마 그건 적용이 없을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 그 인상 폭의 문제로 헌법소원을 해버리면 예. 나중에 이제 동결을 하거나 아. 뭐 아주 적은 폭으로 인상했을 때는 또 반대편 근로자 측에서 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지 네. 뭐 이런 걸 따져보면 이걸 어떤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하는 것은 네. 좀 부적절해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노무사님은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인상된 걸 가지고 이걸 위헌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이런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반대로도 네.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예, 예. 그러면은 좀 반대 의견을 갖고 계신 위 교수님의 의견도 듣고 싶어요. 위헌 맞나요? 좀 위헌이라기보다는 좀 과한 거 아, 아닌가요? 그러니까 네. 결국 이게 그 최저임금이라는 것은 지금 현대 그 자본주의 와서 각 국가별로 다 그걸 이제 최저임금이라는 것은 설정을 해놓고 가고 있고 각 국가별로 이제 최저임금을 얼마나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 첨예하게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미국에서도 최저임금을 예를 들어서 뭐 뉴욕 같은 경우에 그걸 뭐 15불에서 뭐 20불로 올리니 뭐 이런 어떤 인상 폭에 대한 어떤 논란들은 있지만 그 자체가 최저임금의 그런 인상 폭 자체가 위헌이라는 어떤 주장은 현재 제기되고 네.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볼 때 이번에 어떤 최저임금에 대한 어떤 위헌 소송 그 자체가 최저임금 그 자체에 대한 거라기보다도 최저임금이라는 것도 문제 제기를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 수단 이렇게 이번에 사용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교수님은 꼭 위헌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의 이 재산권 침해 측면에서는 정책에 영향이 분명히 있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재산권이라기보다도 네. 이제 기업 활동의 자유 아. 또는 적정 어떤 이들이 생존할 수 있는 네. 아까 이야기 나왔습니다만 이제 중소기업 보호 이런 측면에서 이런 최저임금의 급격한 어떤 단기간에 30% 인상이 바람직한가? 이런 이슈로 좀 접근하는 게 맞지 이게 헌법상의 이 가치 또는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냐 하는 어떤 차원의 접근은 좀 과한 게 아닌가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서 강 변호사님의 의견도 궁금해요. 네, 맞습니다. 이제 입법 형성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폭넓게 인정이 되는 것이고요. 네. 최저임금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최저임금법에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노동부 장관이 고용노동부 장관이 결정하도록 돼 있고요. 예. 그래서 저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저거 뭐 자체가 과정이 위법하다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법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그 목적의 정당성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네. 균형성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걸 이제 과잉금지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잉하다, 지금 기본권을 침해하는 데 있어서 좀 지나쳤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고 위헌 어떤 결정을 꼭 받아내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고 네. 앞으로 더 올리는 거를 막아보겠다는 의미도 사실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꼭 위헌이 아니라 하더라도 말이죠.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이렇게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귀를 기울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이렇게 토론을 하는 중에 문자로 의견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최저임금 인상, 급격한 인상에 대해서 비판하는 목소리를 많이 내주시는데 아마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은가 하는 그런 추측이 되는데요. 최저임금 인상 심각한 타격 맞다 그런 의견이 있고요. 또 지금 최저임금 인상이 이 경제의 파탄의 원인이다 뭐 이런 매우 비판적인 시각도 있고요. 또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을 왜 모르는가 8053님 이런 의견도 주셨는데 또 근데 모두가 비판적인 시각만 있는 건 아닙니다. 9084님, 2575님입니다. 죄송합니다. 장기적으로 소득주도 성장의 플랜이 맞다.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 인상은 타차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많은 의견 보내주시고 계신데 이쯤에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의 말 다시 들어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노동자의 비중 감소와 임금 격차의
해소에 기여하였으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께는 당장의 어려움으로 다가왔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자영업자 지원 대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면밀하게 현장을 살펴나가겠습니다. 네, 다시 강 변호사님께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고용노동부 측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서 저소득층 소득 수준 향상 그리고 소득 분배를 추구했다. 그리고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지원책을 마련했다.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소상공인들은 납득이 안 된다. 지금 이런 입장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만은 저것이 얼마나 설득력을 갖는지는 네. 의문입니다. 네. 첫 번째 현자의 목소리를 충분히 들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건 조금 와닿지 않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 그다음에 금방 얘기했지만 저소득층의 어떤 소득 수준을 올리고 소득 분배율 뭐 이런 것들이 네. 기여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네. 원래가 최저임금법에 보면은 소득 분배 비율뿐만 아니라 노동 생산성이라든지 네. 유사 근로자의 임금이라든지 생계비를 모두 고려하도록 돼 있습니다. 네. 그런 걸로 볼 때 우리가 최저임금을 이렇게 올리는 것만큼 그러면은 네. 노동 생산성이 올라갔는가? 그다음에 거기에 또 유사 근로자 임금을 고려했는가라고 네. 하는 것을 문제 삼을 수 있고요. 또 하나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아까도 잠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저것은 평균 임금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네. 저렇게 소득 분배를 추구하는 것은 재정 정책이나 복지 정책을 통해서 정부가 해야 될 일이지 그것을 기업에게 떠맡김으로써 그것을 추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부분에서는 소득 분배를 추구하고 또 그렇게 했다는 그 자체를 그러니까 이 어떤 뭐 위헌이 아니라고 하는 논거로 삼는 것은 좀 약하다 네. 이런 생각은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세 분 말씀을 좀 듣고 종합해 보면은 최저임금 문제 이게 위헌 소송으로 풀어가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노무사님 결국 이제 노사 양측의 사회적 대화를 통한 해결책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이게 가능할까요? 이제 그렇게 가야죠. 근데 우리 사회 모든 문제를 요즘은 이제 그 사법 심사 이렇게 법원이나 헌재를 가서 해결하려는 그런 네. 경향들이 생겼어요. 그런 건 갈등만 더 이렇게 증폭되는 거라고 봅니다. 네. 이제는 이제 그 정말로 노사정 대화를 통해서 뭐 근로자도 그렇고 사용자도 그렇고 이렇게 수용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렇게 합의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최저임금위원회도 그래서 이렇게 노사공 이렇게 네. 9명씩 27명으로 구성돼 있거든요. 뭐 그 충분히 그 안에는 이제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분도 계시고 중소기업을 대표하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좀 그 성실히 이렇게 네. 협의하고 토론해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태까지 이렇게 만장일치로 위원회가 결정한 적이 없는데 네. 이번 올해는 좀 만장일치로 좀 이렇게 최저임금안을 결정해줬으면 하는 그런 좀 소망이 네. 있습니다. 위규니스님께서는 지금 최저임금 결정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걸 보십니까? 2년 동안에 지금 30% 정도가 최저임금이 인상이 되었기 네. 때문에 향후에 만약에 똑같은 퍼센트 예를 들어서만 연말 15% 이런 어떤 최저임금의 인상이 있을 경우는 아마 자영업자들이 상당 또 한 번 이제 타격을 입게 되는 이런 상황일 거고 아마 정치적으로도 대단히 아마 정부의 부담이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최저임금에 대한 부분들이 결국에는 이 우리가 단기간에 올릴 때는 경제의 어떤 성장 속도하고 좀 보조를 맞춰야 된다. 또는 생산성 향상과 보조를 맞춰야 된다라고 네. 생각을 하는데요. 가까운 예로 우리가 일본이나 어떤 미국의 경우를 보게 되면 뭐 둘 다 특히 거의 완전 고용에 가깝게 지금 상태가 경제가 지금 호황을 누리고 있고 심지어는 일본 같은 경우는 백화점 영업 시간이 사람이 없어서 영업 시간을 단축하는 이런 상태까지 가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최저임금뿐만 아니라 정부가 고시하는 최저임금의 이상의 지금 기본급이 지금 확보가 네. 돼 있는 이런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경제의 어떤 구조조정이나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어떤 특히 이제 4차 산업혁명 같은 어떤 시대적 흐름에 맞춰 가지고 전체의 경제의 흐름을 개선하는 이 위에서 최저임금이라는 게 기업이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가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강 변호사님 보시기에도 지금 이게 최저임금 문제 위헌 소송으로 끌고 가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그건 보시는 뭐 거죠? 어려울 겁니다. 네. 위헌 결정을 얻어내는 것은 물론 어려울 것이지만 네. 지금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차원이라고 보는데요. 저 최저임금을 이제 올리는 것은 물론 이제 조금씩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물가 상승률이라든지 네. 여러 가지에 따라서요. 근데 외국을 보면 말이죠. 우리 같이 일률적으로 하지 않고요. 직종별로 또는 지역별로, 업종별로 또 성별에 따라서도 이렇게 상당 부분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국, 네덜란드, 뉴질랜드는 연령별에 따라서 또 일본과 말레이시아는 지역별에 따라서 캐나다와 호주는 또 직종별에 따라서 네. 그래서 우리도 30%까지는 뭐 그렇다고 하지만 앞으로 이제 올린다면 네. 이와 같은 것을 고려해서 이제 시장 상황에 맞게 그리고 충격이 덜하게 그리고 실질적으로 근로자에게
도움이 되도록. 네. 다시 말하면 직장을 잃으면은 저 최저임금 자체가 보장이 안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네. 앞으로 이제 현명하게 대처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마지막으로 좀 노무사님께 마지막 발언을 예. 듣고 싶은데 지금 뭐 둘 하나 구군인 고용노동법이 너무 잘못됐다. 7047님 별게 다 위헌이다. 최저임금 받아보셨나요? 뭐 이런 의견도 있으십니다. 예. 분명히 이 최저임금이 상향돼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끼시는 분들이 예. 계시긴 계신 것 예. 같아요. 그런데 예. 정말 또 한쪽에서는 진짜 예. 힘들다고 하고요. 그렇죠. 어떻게 예. 조화를 이루어야 될까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저임금위원회에서도 그런 걸 다 고려해서 하긴 합니다. 근데 아마 지난번 이제 그 대선 과정에서의 공약이 그 2020년까지 1만 원이라는 그 공약 집행 때문에 그 최근 2년간 이렇게 한 30% 오른 것 같은데요. 아마 속도 조절은 이제 되는 것 같고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번 최저임금위원회가 정말 좀 지혜를 잘 모아서 좀 모든 국민이 좀 납득할 수 있는 방안에 그런 네. 합의안을 좀 만들어내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최저임금위원회가 또 어떻게 좀 합의를 만들어 갈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세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